안녕하세요. 다산역 롯데단지의 부동산입니다. 이번 주부터 KB 국민 시세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또 부동산만 알 수 있는 실거래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이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만 조금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빠르게 정보를 습득해 가실 수 있게 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8월 18일 기준 KB 국민 시세와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 다산 신도시 부동산 흐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네, 요즘 상승세, 30평의 상승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곧 34평의 상승세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 왜 곧 34평을 주목하냐, 왜 롯데캐슬을 주목하냐는 건 조금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매주 나갈 이 KB 시세에서는 고정 콘텐츠로 자이아이비 플레이스와 다산 신도시 전세가 흐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이아이비 플레이스의 경우에는 다산 신도시 대장 아파트이기 때문에 자이아이비 플레이스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이 되어야 다른 아파트들의 가격도 상승되기 때문에 네, 대장 아파트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전세가가 뒷받침되어야 매매가도 높아진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산 신도시 전세가 흐름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23년 8월 18일 기준 KB 국민시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B국민은행의 시세가 대출로 많이 연결됩니다. KB국민은행의 이 시세가 꼭 반드시 시세로 반영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시세를 맞춰서 어디까지 대출이 나오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KB국민 시세는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연은 롯데캐슬 30평은 74 타입이라는 의미이고 기준층, 즉 저층이 아닌 기준층은 최대 5억 1,450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1층은 5억 50만 원까지 나온다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이 30평을 최저로 봤을 때는 7억 1,500까지 생각하고 있고 일반가는 7억 3,500, 상한가로는 7억 5,750까지 KB국민은행이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보편적으로는 하한가, 일반가, 상한가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한가 정도가 일반적인 시세다, 일반적으로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오는 시세와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가 7억 3,500에서 70%인 5억 1,450이 최대 대출이 나온다는 의미이니까요. KB 국민시세표를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볼까요? 자이아이비 플레이스 가장 큰 평수 43평은 대출이 8억 2,950만 원까지 나온다는 것이고 1층은 8억 500까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한가는 11억 5천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일반가는 11억 8,500, 상한가는 12억 5천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어느 정도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은행에서 8억 2,950만 원까지는 대출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치의 대출 범위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내가 만약 기본적인 소득이 있을 때 약 4억에서 5억 정도면은 8억 2,950만 원 정도의 대출을 가지고 자이아이 플레이스 전체에 가장 큰 평수를 매매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23년 8월 18일 기준 KB 국민시세 조금 더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면 자이 폴라리스는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이 폴라리스는 21년 7월에 입주를 했고 23년 7월이 2년 차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거래량이 많이 쌓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이 폴라리스의 KB 국민 시세는 아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의 경우에도 최근에서야 KB 국민 시세가 나왔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자이 폴라리스는 한 4억 후반대 정도의 대출이 나오는 것으로 여태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래량이 쌓이면 아마 대출 금액도 올라가고 여기 KB국민 시세표에 자이 폴라리스도 쭉 적힐 것 같아요. 23년 8월 18일 기준으로 무엇이 이전과 변동됐냐면요. 롯데캐슬 30평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한가, 일반가, 상한가 모두 소폭 상승했는데 왜 롯데캐슬이 왜 30평이 소폭 상승했는지는 후에서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편한 세상 30평도 상한가가 소폭 상승됐습니다. 이걸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최근 롯데캐슬과 이편한 세상뿐만 아니라 30평이 조금 강세다. 30평이 많이 거래가 됐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휴가철 다산신도시 부동산 흐름 볼까요? 여러분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8월 달은 아무래도 휴가철이라 집도 보기 좀 어렵고 매수 손님도 많지 않았습니다.
폭염주의보 때문에 일단 밖을 나서는 것조차 너무 고역이었었어요. 실제로 저희가 7월 달에는 단 100만 원도 깎이지 않던 매물이 8월 달 되니 갑자기 1000만 원이 깎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인기 있던 매물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집주인, 즉 매도인 분께서 7월에는 너무 많이 왔는데 8월에 갑자기 조용해졌기 때문에 이거 잘 안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가격 조율을 좀 확 해주시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가격 조율을 하면 잘 나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다만 이거는 꾸준히 인기 있던 매물일 경우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다산신도시는 사실 가격 조율이 쉽지 않은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충분히 있고 많은 분들이 다산역이 내년에 개통하기 때문에 매도의 분위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이라도 사실 가격 조율은 쉽지 않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휴가철 다산신도시 부동산 흐름은 조금 집 보는 것도 어렵고 매수님도 많지 않았지만 가격 조율은 조금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다는 점 반드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다산아파트 34평 8월 실거래가 찍힌 거 보겠습니다. 8월 22일 기준으로 34평에 8월 실거래가 찍힌 건 딱 하나. 이편한 세상 34평입니다. 7억 8천으로 10층에 거래가 됐고요. 자, 그러면 다산아파트 소형 평수와 34평 거래량을 좀 비교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산아파트의 경우에는 34평보다는 30평이나 25평, 즉 소형 평수가 조금 더 강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편한 시장 자이 25평 6억 8,500, 6억 9천, 그리고 곧 실거래가 뜰 거지만 7억 1천도 지금 거래가 되었습니다. 30평도 7억 7천과 7억 2,500에 됐고요. 롯데캐슬도 7억 7,500과 7억 6,500으로 30평 거래됐습니다. 이렇게 상승세입니다. 30평과 소형 평수가 상승세인데요. 저는 감히 그래서 곧 34평의 상승세가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롯데캐슬 30평이 7억 6,500, 7억 7,500에 거래됐다고 말씀드렸고요. 굉장히 강세 아파트죠. 자이 폴라리스 30평도 7억 9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현장에 있으면 조금 살펴보니까요. 첫 번째로는 힐스테이트와 한양수자인 같이 수변뷰이거나 중앙공원, 즉 자연 친화적인 아파트, 아무래도 좀 다산의 1군 아파트라고 부를 수 있는 34평이 제일 먼저 나갑니다. 올해 초에는 힐스테이트와 한양수자인이 8억대로 좌저적 다 거래가 됐어요. 8억 중후반대로. 지금은 힐스테이트는 8억 후반대, 8억 중후반대, 한양수자인의 경우에는 가장 싼 34평이 8억 7천입니다. 자, 그럼 뭐가 됐든 힐스테이트 한양수자인을 그 다음으로는 롯데와 이편한상사의 34평이 따라가는 분위기예요. 현재 롯데는 8억 5천 정도 되면은 조금 선택지가 넓게 고층을 매매 가능하고요. 그럼 롯데와 이편한상 자이 등 여러 아파트의 34평이 가격대가 올라가면 다음은 어디가 매매가 되느냐? 대부분 좋은 아파트 30평과 같은 소형 평수가 거래가 됩니다. 근데 지금 좋은 아파트 30평 등 소형 평수가 거래가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7억 후반대로 말이죠. 근데 34평은 8억 초반대와 그리고 8억 중반으로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면 당연히 소형 평수가 아니라 34평이 거래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지금 소형 평수가 인기가 많고 거래가 잘 되고 있으니까 34평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자이아이비 플레이스 등 여러 지금 요 흐름과는 아예 동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는 아파트들은 예외이고요. 이 또한 개인적인 의견이니 이런 생각도 있구나라고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산 아파트 30평대 8월 실거래가 곧 등록될 예정인데요. 롯데캐슬 34평이 8억 3천에 거래됐습니다. 요걸 제가 좀 주목했으면 하는 게 롯데캐슬이 사실 그 전에는 8억 1,900이 좀 가장 높은 34평 거래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8억 3천으로 거래가 됐고 롯데캐슬 34평은 8억 5천 정도 되면 나름 좀 좋은 선택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8억 1,900에서 8억 5천까지 바로 뛸 수 없기 때문에 8억 3천, 4천 정도의 매물이 계속해서 거래가 되어야 더 상승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롯데캐슬 34평이 곧 실거래가가 뜰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축적되어 있는 실거래가를 가지고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감히 해보고요. 반도유보라 32평도 7억 3천과 7억 6천이 조금 조정되어서 거래가 됐고 곧 실거래가 등록 예정입니다.
물론 이건 부동산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고 계약 취소 등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념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산 신도시 대장 아파트죠. 자이아이비 플레이스의 7, 8월 실거래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자이아이비 플레이스의 경우에도 여태까지 일반적인 흐름과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금액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즉 41평과 43평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43평의 거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 8월 달이었다는 점. 왜 그런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34평은 7월 22일 10억 7천에 거래됩니다. 41평은 7월 10일 11억 9천에 거래됐는데요. 7월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2억과 12억 5천, 8천의 매물밖에 없었습니다. 41평이. 근데 11억 9천이 거래되면서 호가가 많이 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8월 달에 43평이 3건 나갑니다. 12억 3천, 12억 2,500, 12억 8천. 참고로 8월 12일 날 거래된 이 27층, 25층은 같은 동이었습니다. 같은 동의 27층이 12억 2,500, 같은 동의 25층이 12억 8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7, 8월에 5건이 거래됐는데 34평과 41평은 7월 달에, 43평은 8월 달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43평의 실거래가는 12억 8천까지 뛰었기 때문에 호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보니까 13억 정도가 최저가더라고요. 그럼 다시 아마 34평과 41평의 거래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맞춰서 거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흐름을 현장에서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이나 아니면 현장에 있는 상황들을 여러분께 이렇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건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어떤 곳이 더 거래량이 많을지, 어떤 집이 더 많이 팔릴지 이런 거는 사실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히 현장에 있는 상황과 분위기를 토대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꼭 여러분이 결정하고 판단 내리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진건진구 전세 흐름입니다. 물론 좀 케바케이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기본적으로 34평은 4억 5천을 기본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억 5천 이상으로 4억 5천에서 5억 정도 보시면 융자 없고 고층의 매물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밑으로 떨어지면 융자가 많거나 혹은 저층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4억 5천에서 5억 정도의 매물로 전세가는 가고 있고요. 조금 신기한 것은요. 사실 전세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 많지 않다는 걸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매물도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손님도 많지 않지만 손님께 맞춰질 매물도 마땅치 않다는 게 현재 8월의 전세 흐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들이 다 이런 말을 똑같이 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또 에어컨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에어컨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금액이 맞으면 에어컨이 없고 에어컨이 있으면 금액이 안 맞고 요런 것들 때문에 지금 손님도 많지 않지만 매물도 마땅치 않은 다산신도시 전세가 흐름입니다. 이렇게 8월 18일 기준으로 KB 시세와 곳들 실거래가까지 좀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짧은 시간에 여러분께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해보고자 좀 노력을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8월 달은 아무래도 조용한 분위기입니다만 광복절 끝나고는 조금씩 거래가 회복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리고 9월 되면은 거래량이 좀 더 많아지고 특히 추석 이후에는 거래량이 많아짐과 함께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흐름을 보시면서 매수의 선택 시기를 조율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1,000만 원이라도 더 싸게 매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산역이 개통하는 그런 시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참고하시면서 네,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다시 조금 선선해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는 부동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